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저희가 산지를 여행하다 왔습니다. 굉장히 힘든 임장을 갔다 왔죠. 바로 구성남에 저희가 다녀왔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임장 끝나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희 PD님과 구성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남에 대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, 우리가 성남이라 그러면 분당 판교를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위쪽에 성남의 중원구랑 수정구의 일부분, 우리 8호선 지나가는 핵심 라인이 있는 이 산지역, 우리가 구성남이라고 하고, 성남시의 원래 원도심이죠. 이곳을 저희가 구성남이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. 우리 PD님께서 구성남에 처음으로 살면서 가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전이 막 되고 있는데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다라는 지역을 정말 크게 느낀 것 같아요. 여기서. 구성남 내에서도요? 구성남 내에서도요. 어... 구성남이 원래 원도심이잖아요. 네. 근데 원도심인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또 나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오늘 가보니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아닙니다.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. 저희 PD님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. 저한테 돌을 던지지 말아주세요. 아니 근데 여기가 히스토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. 조사해보니까. 아, 그래요? 예, 여기가 원래는 성남시가 되기 전에 광주시였을 때는 네. 그 서울에서 빈민촌을 없앤다고, 판자촌을 없앤다고 강제 이주를 한 곳이 여기라고 하네요. 아, 맞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재개발을 하면서 더 커지게 나지 않았을까 지금.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. 아무래도 이 성남시라는 곳 자체가 처음에 이 도시 역사가 시작됐던 곳이 바로 구성남인 곳이고, 1990년대를 맞이하면서 분당이 생기고 이제 이기 신도시, 판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선호도라든지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조금 밑에 있는 분당 판교가 커졌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 구성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송파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다 보니까 뭐 지금에 가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뭐 산성역 인근이라든지 신흥역 인근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대장급 단지들을 보다 보면 아직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,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 핀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가 좀 차이가 있구나. 시각적으로 과연, 이제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렇죠. 과연 여기가 변하면은 현재 신축 단지들이 있는 곳만큼 과연 변할 수 있을까? 이런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 않았나. 자,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봤던 단지 바로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. 이 네. 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? 예, 제일 첫 번째로 봐서 가장 임팩트도 컸고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깔끔해 보여서 유독 깔끔해서 좋았던 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. 그렇죠. 뭐 완전 신축이고 네. 완전 대단지고 입지도 너무 좋잖아요. 여기 딱 붙어 있고, 물론 뒷동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, 평지가 아닌 게 조금 아쉬운 거 있는 것 같지만 구성남에 평지가 어딨나요?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, 여기서는. 네. 어쨌든 여기 어떠셨어요? 여기 깔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차가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, 그 외에는 앞에 상가도 잘 돼 있고 주변 상권 자체도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주거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다. 그쵸. 아무래도 물론 여기가 상권이 아주 훌륭한 곳은 아닙니다. 하지만 4,000세대가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졌다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4,0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권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. 여기 또 대단지고 역 근처다 보니까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도 많고,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임장을 할 때 실제로 굉장히 깨끗하고 편리하게 단지 내 상가가 잘 조성이 돼 있었고, 맞은편에 있는 구역들에서도 이제 큰 길을 따라 가지고 상가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. 네,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셨다시피 구성남에서는 평지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렵고,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지금 구성남의 전체 대장급 단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경사에 지었기 때문에 이 동들마다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, 산성역에 맞닿아 있는 그쪽 입구동들하고 이 뒤쪽에 있는 동들하고 그래서 시세 차이가 상당히 크죠. 저희가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경사 좀 걸어가면 되지가 아니라, 이 경사를 이동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하다 보면 이 앞동에서는 산성역까지 걸어서 뭐 2, 3분이면 끊을 게 뒷동에서는 10분, 15분씩 걸리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. 실제로 저희가 걸어보니까.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준이 너무 괜찮은 단지였다. 네. 피디님께도 우리 말씀 안 주셨지만 맞은편에는 산성구역 또 굉장히 크게 지금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산성역자의 푸르지오도 그것 때문에 아마 대장이 누구냐 라는 게 있지 않을까 딱 느껴지더라고요. 참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지만, 뭐냐면 이 세 개 단지 있잖아요. 산성구역과
산성역 자이 푸르지오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좀 시세를 같이 움직이면서 그냥 어떤 로얄동 로얄층의 매물에 의한 시세가 리딩된다 아닌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어느 하나가 단지 하나가 압도적인 차이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딱 보셔도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입지가 유사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연식도 비슷할 거고 네. 물론 산성구역에 들어오면 가장 압도적인 신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워낙 입지가 또 괜찮기 때문에 여기가 크게 뒤지진 않을 겁니다. 두 번째 저희가 본 단지 기억하세요? 아, 랜더스원이 기억납니다. 그 그렇죠. 하늘채라고 붙어있던. 그렇죠. 뭐 플레임은 이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인데 그 단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단지예요. 그래서 약간 거리는 있었죠. 우리가 산성역 포레스티아에 비해서 네. 우리가 걸어온 거리가 있었죠. 그 사이에 본 단지들도 많지만 그래서 비교적 평지였던 것 같아요. 두 개를 딱 비교하니까. 그게 또 뒷동은 그렇지 않습니다. 비교적. 네.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어떠셨어요, 여기는?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. 비교적입니다. 네. 경사가 없진 않지만 비교적 네.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는 평지였다. 라는 점이 있었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시장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. 물론 그렇죠. 아직 옛날 시장이지만 그러고 앞쪽에 이제 또 재개발하고 있잖아요. 그럼 그게 완성되면 이제 인프라도 또 더 구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시장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였습니다. 끝인가요? 네, 조금 아파트가 저는 그때 갔을 때 황량하다고는 느끼긴 했어요. 왠진 모르겠지만 좀 아마 황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. 앞에 이제 시장과 도안중인 구역이 개발을 네.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약간 좀 뭔가 90% 정도? 한 80% 정도만 차 있는 그런 느낌이죠. 단지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. 신축이고 작년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지어졌고 좋지만요. 아무래도 구성남이라는 곳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지가 좀 부족하고 경사가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입구동 쪽, 아래쪽 동은 거의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입지가 괜찮은 편이고요. 여기서도 그렇다면 걸어서 뭐 5분? 4분 정도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참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도안중일 구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도 개발이 아직 시작은 안 됐거든요.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현재 이제 상인들을 왼쪽에 있는 별동 건물로 이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얘기가 많아요. 이 상인들이 좀 나가기를 거부하시거나 혹은 계속해서 비대위처럼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잡음은 있겠지만 환경이 재정비가 되고 여기가 지금 어수선한 이런 어떤 곳들이 조금 더 신축급 아파트나 상가들로 바뀐다면 훨씬 좋아질 거고 여기가 또 제가 저희 임장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학교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까? 물론 학교 가는 길이 아주 쉽진 않습니다.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있다는 게 또 어디며 사실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뒤쪽에 있는 중앙 힐스테이트기는 해요. 여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가성비 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여기 찍어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디다 신고하지 마시고요. 한번 가서 보시면 중앙 힐스테이트는 더 경사 있습니다. 확실히. 예, 직접 가보시면 더 경사에 있어서 여긴 좀 힘든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대신에 여기가 연식이 한 10년 정도 더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연식 차이가 많이 안 날 정도로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는 단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고 가격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를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랜더스원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봤었던 단지가 있죠. 바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봤던 단지. 네. 단대푸르지오입니다. 여기는 좀 어떠셨어요?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거든요. 제일 평지지 않았나. 제일 평지지 그렇게 않았나. 볼 수 네. 있겠네요. 사실상 구성남 치고는 거의 평지 수준이 아닌가. 그렇죠. 이 다른 정도면. 데랑 비교하면 물론 언덕이 있긴 있지만 그쵸. 단지 내에서도 언덕이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쓸 정도는 아니다. 주변 입지도 많이 발달돼 있고 이미 상권들이 많이 잘 들어와 있었고요. 단지 자체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불도 많이 켜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. 나름 어두운 시간대였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살기 좋은데 라는 게 조금 느껴지긴 했고요. 물론 낮 시간에 가가지고 애기들이 많은지 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지는 못 봤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살만한 단지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어요. 물론 여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지 않은 단지입니다. 왜냐하면 이 구성남에서 옛날부터 대장 노릇을 했던 단지거든요. 밑쪽에 단대오거리역 오른편에 있는 이 롯데캐슬과 함께 흔치 않은 신축이었고 대형 평수를 또 품고 있는 데다가 역에서 가깝고 상권이 더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바로 두 개 중에 하나가 이 단대푸르지오였는데 특히 단대푸르지오는 오른쪽에 뭐 법원이라든지 뒤쪽에 공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단지죠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평지가 이렇게 웬만하면 평지인 수준이고 그런 것들이 참 단대푸르지오
스튜디오를 그동안 대장급 단지다라고 말을 많이 해왔는데, 제가 이전에 임장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산성역에 있는 포레스티아라든지 아니면 신흥역에 있는 랜더스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단대오거리역 쪽에 있는 그랑레종이라든지 이런 데 신축급 대단지, 뭐 메머드 단지급들이 막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지 이제는 않았나. 그렇게 되지 네. 않았을까. 연식이 또 그쵸, 그쵸. 쌓이고 하다 보니까.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2012년식이면 초신축이에요.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서 눈으로 봐서도 약간 이제 연식이 그래도 2010년대 연식으로 보이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, 그건 어쩔 수 없죠.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. 하지만 그럼에도 입지는 변하지 않죠.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단지고요. 이쪽에 있는 49평짜리 대형 평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굉장히 선호하고 나중에 뭐 제가 좀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. 구성남 워낙 좋아하니까. 네,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구성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임장했던 세 개 단지,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떤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단지들도 간략하게 좀 섞어봤죠. 저는 사실 이번 임장이 되게 힘들었고, 아무래도 날씨나 뭐 지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, 이전에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저희가 바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?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좀 쉽지 않았지만, 피디님도 이제는 좀 구력이 쌓이셨잖아요. 저랑 네.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. 이번 구성남은 좀 어떠셨나요? 구성남을 봐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확실히 입지인 것 같아요. 큰 입지. 서울과 판교 사이, 강남과 판교 사이라고 봐야겠죠. 네. 강남과 판교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기가 입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.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. 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만큼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굉장히 짧지만 핵심적인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욕도 많이 먹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분당이나 판교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. 나 분당 산다, 나 판교 산다 그러지 나 성남 산다고 잘 안 하시거든요. 그래서 구성남이라는 말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비하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구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막 몇 억씩 올라가고 막 15억 터치하기 직전까지 최고점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. 포레스테 같은 경우. 그런 게 말이 되냐? 여기가 강남하고 가깝다곤 해도 사실 송파에 가까운 거지 강남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, 판교랑 가깝다곤 하나 그렇다고 판교랑 현재 연결되는 뭐 철도 노선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,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쉽다, 이게 10몇 억씩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호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현된 철도 노선으로 뭐 강남이라든지 판교로 직결이 되는 게 있었고, 아니면 여기가 평지가 아니라 경사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,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반대로 여기가 평지면서 강남 판교에 10분대로 갈 수 있었다. 여러분들이 11억, 12억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. 그렇죠.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을 수가 없죠. 그럼요. 강남에 무슨 10분, 10분대로 가고 판교에 10분대로 가면서 여기가 대부분 평지다?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죠. 여기가 경사라는 건 당연히 아쉬워. 그리고 좀 오래된 지역이고 현재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인 것도 아쉬워. 그리고 앞으로 실현돼야 될 교통모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아있어. 그런 걸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을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걸까?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, 아쉬운 점들에 자꾸 첨착이 되시면 부동산 입지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렵다. 투자 판단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구성남 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고, 이렇게 입지가 바뀌는 지역, 뭐 대규모의 변화가 있는 지역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임장을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, 몇 년 뒤에 가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? 저는 매년 가니까요. 네, 매년 가니까 매년 말씀을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사진들하고 영상하고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지역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